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서 앞에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주식, 사채 이렇게 씁니다. 주식과 사채. 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주식이나 사채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주식도 살 수 있고 사채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과 사채를 취득했을 때, 매입했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써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보유 목적에 따라 썼습니다. 단기 손익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을 거. 단기 매매 목적이고요. 단기 매매 목적이고요. 상각보험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것은요. 얘는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얘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만기까지. 만기. 날짜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거고요. 기타 포괄 손익. 이 기타 포괄 손익은 중장기예요. 중장기. 중장기 보유할 겁니다. 팔아먹을 건데 지금 당장 팔 거는 아니고 중장기. 중기나 장기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팔겠다. 그렇게 보유하는 것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요. 이렇습니다. 우리 이 손익이라는 말 있잖아요. 손익. 손익이죠? 이 손익에는요. 크게 두 가지 손익이 있어요. 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있고요. 실현이 된 거 있고 또 하나는 미실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손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게 미실현 손익이에요. 이때 실현 손익을 단기 손익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단기라는 말은 뭐예요? 단기. 단기는 이번 연도 손익으로 봐라 이 소리예요. 이번 연도의 손실 또는 이익이다 이 소리고요. 미실현 손익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이번의 손익으로 보지 마라. 기타 포괄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 손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이번에 손익 보지 말고 언제 손익 보냐? 실현됐을 때 손익으로 해라. 언제? 그러면 언제 실현되는데? 그러면 목적을 뭐 했을 때?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손익으로 봐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단기 손익이에요. 근데 주식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사놓고 그냥 당장 팔 거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또는 상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1년 이상, 뭐 2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그럼 이거는 주식의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이거를 바로바로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언제 가서, 그쵸? 목적을 실현했을 때, 그게 처분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 손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얘기하고 당장 팔아먹을 것은 그냥 단기 손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호떡 장사를 하는데 이번에 건물을 취득했잖아요. 얼마짜리? 1억짜리. 근데 1억짜리를 취득했는데 오늘 1년 지나서 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이 건물 가격이 지금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올랐잖아요. 5천만 원. 그럼 이 5천만 원 오른 것을 단기에 발생한 수익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건물은 내가 현재 영업활동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언제 가서 처분했을 때 그때 손익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기타 포괄손익.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예,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거죠. 어음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가서 현금이 돼요? 만기가 돼야지 현금이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매출채권은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통합한 거예요. 합쳐놓은 거예요. 이걸 매출채권. 그래서 우리는 매출채권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매출채권 그러면 뭐예요? 아,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을 돈이에요. 대여금, 빌려준 돈. 미수금도 조심해야 돼요. 미수금. 아까 외상 매출금. 미수금도 외상이고요. 외상 매출금도 둘 다 외상이에요. 근데 왜 얘는 미수금이고 얘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느냐? 이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야. 상품 외상이야, 상품. 상품을 외상으로 했을 때 외상 매출금은 그러고요. 미수금은요.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파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호떡 장사하는데 그럼 호떡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죠. 상품이니까. 근데 호떡을 만들어내는 기계 설비가 오래됐어. 그래서 이 기계 설비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 설비를 취득하려고 그래. 그래서 기계 설비를 어떻게 했어요? 처분하면서 돈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미수금 그러는 거죠. 받아야 될 거니까. 이해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 상품일 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선급금. 그 다음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거기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뭐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데기 장사가 뭘 갖고 있어요? 번데기. 그럼 번데기 장사 입장에서는 번데기가 상품이죠. 호떡 장사 입장에서는 호떡이 상품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책상 의자는 상품이라고 안 하죠. 일반 기업은 책상 의자를 비품 그럽니다. 그렇지만 가구점 입장에서는 책상 의자를 왜 갖고 있어요? 팔아먹으려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달라요. 자,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 예. 그러면 차량이 뭐예요? 상품이에요. 근데 일반 기업이 차량을 갖고 있다면 이거 상품이라고 안 하죠.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모품.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볼펜, 노트, 사물을 보기 위해서 구입한 거죠. 소모되는 거. 비품,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기 등등. 건물, 토지, 차량, 기계장치. 자, 투자 부동산.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 이런 것들은 다 자산에 속한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자, 두 번째는 부채입니다. 부채란 이거는 부채는 우리 돈이 아니죠.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돈이죠. 그래서 이 부채는 기업이 미래에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 기업이 미래에 갚아야 할 채무. 다시 말하면 빚이에요, 빚.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채를 그냥 채무라고 안 하고요. 부채는 뭐로 상환해야 되죠? 부채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채는 자산으로 갚아야 돼요. 자산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뭐라고 하느냐면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은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효익의 미래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효익은 자산이거든.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야. 원래 자산은 영업활동에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을 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그럼 부채는 언제 인식할 거냐? 부채 인식 요건. 역시 인식은 뭐예요? 장부기입이죠. 부채는 언제 부채라고 장부에 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로 뭐 하려면, 장부에 기록하려면 이 얘기예요. 과거에 의무가 발생해야 됩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의무 발생 사건이 있어야 돼. 의무가 발생한 사건. 무슨 사건?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의 결과. 의무가 발생한 사건이야. 예. 요 의무가 어떻게? 현재 의무이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도 의무다. 현재 의무이어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요거 1년 전에 1,000원 주고 사면서 현금을 다 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지우개로 인한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지금 이거 지우개에 대한 부채는 없는 거예요. 부채 장부 기록하면 안 됩니다. 다시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는데 500원은 현금 주고 나머지 500원은 나중에 주기로 샀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500원 다 갚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지우개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현재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거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 의무는 안 되는 거야. 현재 의무여야지. 그럼 이것도 부채가 아닙니다. 다시. 자, 요 지우개를 1년 전에 1,000원 주고 사면서 500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00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갚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럼 지금 이 지우개로 인한 의무가 500원 존재하죠? 예, 그럼 그거는 부채예요. 그럼 지금 존재해야 돼. 그러면 이 500원은 언제 갚으면 돼요? 영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돈 벌어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미래에 뭐가 희생됩니까? 경제적 효익이 희생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에 얘는 유출, 여기는 유입, 여기는 유출 가능해야 돼. 그래야지만 부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사건은 과거 사건, 미래 사건 아닙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 의무는 현재 의무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의 경제적 자원,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부채가 됩니다. 다만 채권자나 지급 시기나 금액은 현 시점에서 이게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확정돼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부채는 이 채권자 지급 시기 금액이 다 확정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갚을 건지, 언제 갚을 건지, 얼마를 갚을 건지 다 있죠. 다 확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왜? 확정돼 있지 않는 부채도 있다는 얘기. 이런 부채를 우리는 추정부채 그래요. 이런 부채를 무슨 부채라고 한다고요? 네, 이런 부채, 확정될 필요 없, 이런 부채를 우리는 추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부채다. 추정부채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 뒤에, 이건 심화 과정인데, 제가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에는 크게 얘기하면 확정부채와 추정부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부채 분류. 부채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것도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한다. 유동부채. 12개월 넘어서 장기간 여러 회기 동안 갚아야 된다.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자, 우리 친구한테 돈 빌렸어요. 돈을 빌린 걸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차입금. 돈을 빌린 건 차입금이죠. 빌려주면 대여금, 빌려오면 차입금. 자,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부채잖아, 차입금. 근데 언제 갚기로 했어요? 6개월 뒤에 갚기로 했어요. 6개월에. 그럼 이거는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언제 갚느냐? 그러니까 2년 쓰고 갚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항목. 다시 말하면 이름.